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표 법학자이고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조국 씨와 그 가족과 딸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닷컴 조국 씨의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다음날 바로 그만둬.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바로 부산대학의 의학전문대학으로 가지 않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종의 우회 노선을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을 때는 환경대학원 공부보다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장학금을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은 1학기가 401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받았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은 지 4개월 뒤인 2014년 6월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장학금을 받지 않아야 되죠. 이 장학금은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위하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받았습니다. 두 번째, 2014년 8월에 관악회 장학금 401만 원을 또 받아가지고 서울대 2학기 등록금을 냈고, 그런데 10월 1일 합격이 되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되니까 이 딸은 서울대에 질병휴학원을 제출하고 1년 뒤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적돼 버린 말입니다. 환경대학원으로서는 802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결국 손실을 봤다. 이렇게 되고, 소위 요새 속으로서 말하는 먹고 튄다, 먹튀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먹튀, 조선일보는 먹튀 논란이다. 곽상도 당시 조국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 딸은 서울대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유한국당 서울대학의 학적을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 기회를 빼앗은 것이 조 후보자가 그동안 말해온 정의와 공정인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국 씨는 오늘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가짜뉴스일까요? 부정 입학, 최소한 지금 확실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학에 입학할 때, 이 딸이 썼다는, 제1저자로서 썼다는 논문, 당국대 논문은 지금 시비가 많습니다.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학자적 양심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 논문 취급 규정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되었고, 더구나 이것이 제1저자라는 이 점이
고려대학교 입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부정 입학 현재는 논란입니다. 부정 입학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저자 자격이 있었느냐? 그 아주 어려운 논문인데, 더구나 병리학과 관계되는 논문은 기초의학이므로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인턴으로서 2주 동안 참여를 했는데 제1저자로 이름이 올랐고, 제1저자라는 점이 고려대학교에서 합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은 제1저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판정이 된다면 일종의 그 부분만큼 위조가 되는데, 그럼 이건 부정 입학이라고 봐도 페이크 뉴스가 아니죠. 부정 입학이라는 게 뭡니까? 100개의 필기시험 못하면 100개의 문항 중에서 1개의 문항을 컨닝했다. 그것은 부정 입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라고 그랬어요. 이 페이크 뉴스란 말을 이 정권 사람들 참 즐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년 동안 페이크 뉴스 제일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는 게 가장 큰 페이크 뉴스고,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마 버금가는 페이크 뉴스인데, 마침 오늘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이 그동안에 영변 핵시설 계속 가동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핵물질 만들었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페이크 뉴스였다는 것을 밝혔는데, 또 페이크 뉴스란 말을 조국 씨가 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부족함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또 받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또 하나 묻고 싶은데, 이 법무부와 고려대학이 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조국 후보의 딸이 쓴 논문은 고려대학교가 입학 전형을 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그 논문이 평가에, 입학 평가에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페이크 뉴스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을 페이크 뉴스로 몰고 있습니다. 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참고할 말인데,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다?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법치 파괴를 위해서 달려온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관계한 검찰, 이 사람이 관계한 사법부가 지금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정치 도구로 만든 거죠. 대한민국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아니고, 앞만 보고 달리면서 검찰을 청와대의 하수기관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부하, 대통령의 부하로 만든 것을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상한 말이 하나 나와요.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 위해서 혼신의 임무를 다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사회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사회개혁. 그래서 제가 이 뭐 말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다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다 사회개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사법개혁을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사회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사회개혁하는 자리입니까? 이 정도의 양식을 가진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사회개혁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했습니까? 사회를 개혁한다는 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사회. 이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란 말 참 좋아하는데 마가렛 대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란 말 나오니까, 아니 사회가 어디 있느냐고. 가족과 국가밖에 없다. 사회가 어디 있느냐. 이 좌파들은 사회란 말 좋아합니다.
사회적 뭐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이 사회주의 혁명 조직에 가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사회주의 독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사회개혁은 사회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촛불혁명이라고 하니까 촛불혁명 플러스 사회개혁 요거는 자연스럽게 사회혁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법무장관 시켜주면은 사회혁명을 하겠다.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라고 해석하는 게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사회개혁. 이게 아마 버릇인가 봐요. 그리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검찰 개혁을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 검찰은 좌파 정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개혁까지 한다면은 사회주의 세상 만들겠다는 것 아닐까요? 사회주의 세상에서는 언론 자유도 없어지고 언론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국 수석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언론 자유가 있으면은 절대로 사회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독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 우선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는 사법권의 독립은 어느 정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언론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을 사회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추진하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개혁. 지식인이, 그것도 아주 이 수준이 낮은 지식인이 사회를 엔지니어링 차원에서, 공학적 차원에서 개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전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캄보디아 사태입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이 1975년에 정권을 잡고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프랑스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폴 존슨이라는 사람은 사상의 폭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상의 폭군.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독선, 내가 제일 고결한 인품을 가졌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사회를 개조하겠다. 인간을 개조할 수 있습니까? 인간 개조가 됩니까? 적폐란 말 쓰고 있죠. 자기하고 정치 노선이 다른 사람을 쓰레기로 보는 게 적폐입니다. 적폐해놓고 청산한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을 청산하겠다. 적폐 청산이 바로 공산당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민재판이고 숙청입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 죽인 말하자면 적폐적 인간이 한 1억은 될 겁니다. 1억. 그런 점에서 조국 수석의 정체가 언론 자유에 의해서 폭로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